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시니어 꿀단지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건강 고민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찾아와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혈압 탈출을 위한 꿀팁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자, 고혈압에 좋은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대체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바나나 섭취는 고혈압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만약 바나나가 없거나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칼륨이 풍부한 다른 과일인 키위나 감자, 고구마 등으로 대체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2.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금치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섭취가 어렵다면 케일, 비트, 루꼴라 등 다른 잎채소나 녹색 채소로 대체하여 섭취해도 좋습니다. 이 채소들 또한 질산염이 풍부하여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 섭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생강이나 양파 등 알리신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다른 향신 채소들을 활용하여 음식에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귀리입니다. 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 관리에 이롭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 대신 현미나 보리 등 다른 통곡물을 섭취하여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들 곡물도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5.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손상을 막고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므로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를 싫어하거나 구하기 어렵다면 수박이나 자몽 등 라이코펜이 풍부한 다른 붉은색 과일로 대체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도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또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을 좋게 합니다. 고등어 대신 연어, 참치,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거나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씨유, 치아씨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등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권장량을 지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거나 선호하지 않는다면 콩류, 검은콩, 렌틸콩 등나 씨앗류의 바라기씨, 호박씨 등로 대체하여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8.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함유된 칼슘과 프로바이오틱스는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슘은 혈관 수축을 조절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유제품 섭취가 어렵다면 식물성 요거트나 칼슘이 풍부한 두부, 해조류 등으로 대체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9. 녹차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카테킨은 혈관 내 노폐물 축적을 막고 혈관 기능을 개선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다면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거나 루이보스차나 히비스커스차 등 혈압 관리에 좋은 다른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0.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륨, 비타민C,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항염 작용과 항암 작용도 뛰어납니다. 브로콜리 대신 콜리플라워, 양배추, 방울양배추 등 다른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여 비슷한 영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모두 혈압 관리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혈압에 나쁜 음식 10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대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등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여 나트륨과 지방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대신 국물 요리를 할 때 저염 육수를 사용하고 햄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짠 음식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등 염장식품과 국물 요리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증가시켜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높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나 식초, 레몬즙 등을 활용하여 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물 요리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고 반찬은 저염식으로 조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등 튀긴 음식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경화시켜 혈압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지방은 혈관 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튀김 대신 구이, 찜, 삶기 등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닭고기나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한 요리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단 음료 및 설탕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단 디저트 등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와 식품은 체중 증가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고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관 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압 조절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 보리차, 허브차 등을 마시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은 주스보다는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육류의 지방 부위입니다. 베이컨, 소시지, 삼겹살 등 붉은 육류의 지방이 많은 부위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적은 살코기, 닭 가슴살, 오리고기나 생선, 콩류 등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를 섭취할 때는 눈에 보이는 지방을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6. 알코올입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 기능을 손상시켜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은 또한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술 대신 무알코올 음료나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금주해야 합니다. 7.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 등에 함유된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디카페인 커피, 허브차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잔 이상의 커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냉동 피자, 즉석밥, 간편식 등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물이 많아 고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영양가는 낮고 열량은 높아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고 간편식을 선택할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 흰빵, 파스타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혈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가 부족하여 포만감도 적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잡곡밥 등 통곡물로 대체하고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섭취하여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10. 과도한 소금입니다. 모든 음식에 과도하게 소금을 추가하는 습관은 혈압 상승의 주범입니다. 식탁 위에 소금통을 두지 않고 요리 시에도 소금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금 대신 다시마 가루, 표고버섯 가루 등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여 감칠맛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품 자체에 함유된 나트륨을 고려하여 소금 사용량을 더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혈압에 좋은 습관 5가지와 나쁜 습관 5가지, 그리고 시니어 고혈압 완치 사례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습관 5가지. 1.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 탄력을 높여 혈압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 35회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또한 체중 감량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이 어려울 경우 매일 동네 한 바퀴 걷기, 계단 이용하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2.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활동, 친구들과의 교류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져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산책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키며 음주는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에 매우 해롭습니다. 금연과 절주는 고혈압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금연과 절주만으로도 혈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및 건강검진입니다.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자신의 혈압 수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혈당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혈압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나쁜 습관 5가지. 1.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폭식입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은 혈당과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여 고혈압 관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량의 식사를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금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국물 요리를 즐겨 먹거나 반찬을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저염식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외식을 할 때는 싱겁게 조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나트륨 함량이 낮은 메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혈압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운동 부족은 혈관 탄력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기보다는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하는 등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가벼운 맨손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수면 부족 또는 과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물론이고 너무 과도한 수면 또한 혈압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여 양질의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약 복용 불이행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약 복용을 소홀히 하면 혈압이 다시 상승하여 합병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혹시 약 복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 고혈압 완치 사례는 아니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약물 없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된 시니어분들의 희망찬 사례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당뇨 예방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웹 검색 결과는 고혈압 완치 사례라는 표현이 의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약물 없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된 사례로 내용을 구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김영자님 72세 여성입니다. 김영자님은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우연히 고혈압 관련 건강 프로그램을 접하고 저염식단과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1년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주치의와 상의 후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짠 반찬을 즐겨 드셨지만
지금은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혹시 식단 변화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나쁜 식습관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먹던 라면을 주 1회로 줄이거나 국물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면 부담이 덜합니다. 두 번째 사례. 박상철님 68세 남성입니다. 박상철님은 흡연과 과음으로 인해 혈압이 높으셨고 의사로부터 금연과 금주를 권고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3개월 만에 담배를 완전히 끊으셨고 술은 주 1회로 줄이셨습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등산으로 꾸준히 운동하신 결과 혈압이 안정되어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푸셨지만 지금은 등산을 통해 건강하게 해소하고 계십니다. 금연과 금주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끊기보다는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수를 줄이거나 술 마시는 횟수를 줄이는 등 점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상담이나 금연 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 이정숙님 75세 여성입니다. 이정숙님은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혈압 진단 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댄스 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회 댄스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결과 체중이 줄고 혈압도 현저히 낮아져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댄스는 유산소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댄스가 어렵다면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또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영상 등을 활용하여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 최민수님 65세 남성입니다. 최민수님은 사업으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셨고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명상과 함께 주말 농장을 가꾸는 취미를 시작하셨습니다. 흙을 만지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셨고 혈압도 정상 수치로 돌아와 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취미 활동은 삶에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명상이 어렵거나 취미 활동을 찾기 힘들다면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사례. 강동훈님 70세 남성입니다. 강동훈님은 고혈압 진단 후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지만 담당 의사의 꾸준한 설득과 조언으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셨고 매일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혈압이 안정되어 약 복용량을 점차 줄여나가게 되었고 결국 약물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되셨습니다. 약 복용은 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약 복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충분히 상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뢰를 가지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릴 만큼 식단과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고혈압을 현명하게 관리하시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100세 시대 시니어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